우리 지역의 언어, 경남 방언에 대해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 경남 말 모이라. 자, 오늘도 경남대 한국어문학과 김정대 명예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 뱀 이야기로 세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통칭적 표현인 뱀과 관련한 여러 경남말 들려주셨고 또 종류에 따른 이름이죠. 네. 살무사, 무자치, 꽃뱀 이런 거에 대한 경남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구렁이, 능구렁이, 누룩뱀에 해당하는 경남말 들려주시는 거죠? 네, 그 종류에 따른 이름인 구렁이, 능구렁이, 누룩뱀과 관련된 경남말을 먼저 말씀드리고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는 관련 말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구렁이부터 들어볼까요? 네, 그 구렁이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그 뱀 가운데서는 길이가 가장 긴 뱀에 속합니다. 네. 긴 것은 그 180cm나 된 그런 큰 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그 뱀 전설에 나오는 대부분의 주인공도 구렁이입니다. 그렇군요. 구렁이를 경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구링이라고 합니다. 구렁이에서 이모음 역행동화가 일어나 구랭이가 되고 네. 다시 고모음하라는 것이 적용돼서 구링이가 되는데 이 구링이에 있는 그 받침 이형이 코로 발음되는 모음으로 바뀌는 이른바 그 비모음화에 따라서 구리가 됩니다. 구리는 구링이와 구리의 중간쯤에 드는 발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리. 그렇군요. 자, 이 구리 외에 다른 표현은 없겠습니까? 비슷한 발음들이 더 있습니다. 구링이보다 앞단계의 발음인 구랭이에 바로 비모음화가 적용된 구랭이라는 말이 그 고성, 울산, 하동, 합천 등지에서 쓰이고 네. 남해에서는 구링이의 첫 소리를 된 소리로 발음해가지고 꾸리라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뱀의 그 통칭으로 뱀이 왜 구리가 쓰인다는 말씀을 드렸죠. 네, 기억합니다. 예, 그런데 경남에서 구리는 사실 세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구리가 세 가지 의미로 쓰인다고요? 구리가 구렁이에서 온 말이라는 것은 기억이 납니다만. 네, 그 구리가 구렁이에서 온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그 구리 자체가 구렁이의 의미로 쓰이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겠네요. 김해 산청 등지에서도 구리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서 들을 수 있는 구리는 뱀을 통칭하는 말이 아니라 뱀의 한 종류인 구렁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남말 구리가 지역에 따라서는 구렁이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뱀을 통칭하기도 한다는 그런 의미이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럼 나머지 한 뜻은 어떤 겁니까? 세 번째 뜻은 그 뱀 가운데서도 큰 뱀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런 의미로 쓰는 대표적인 지역은 창녕입니다. 정리하면은 구렁이에 해당되는 보편적인 경남말은 구링이고 네. 지역에 따라서 구링이, 꾸리, 구리라는 말도 쓰인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능구렁이에 해당하는 경남말 좀 배워볼까요? 능구렁이의 대표적인 경남말은 능구리입니다. 능구리. 예, 구리에 능자가 덧붙은 그런 형태인데 능은 아마도 능청스럽다에 있는 능과 같은 어원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음흉하고 능청스러운 사람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흔히 능구리 같은 놈이라 하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본 표현입니다. 예, 능구리는 밀양, 사천, 울산, 창녕, 창원, 하동, 합천 등지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렇군요. 자, 능구리. 이외에 또 어떤 경남말이 있겠습니까? 능구리와 비슷한 발음인 능거리가 거제, 남해, 하동, 합천 등지에서 쓰이고 능거리에 전미사 앵이가 덧붙은 능그랭이 또는 능그랭이가 합천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구렁이, 능구렁이에 이어서 이번에는 누룩뱀에 해당하는 경남말 들려주실 차례입니다. 네, 그 누룩뱀은 몸의 색깔이 우리가 술을 담그는 누룩 있죠. 네. 그 누룩하고 비슷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경남에서는
누룩뱀에 해당하는 그 방언을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 경남이 특별히 누룩뱀이 서식하는데 뭐 적합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데도 참 이상한 일입니다. 누룩뱀에 해당하는 경남말은 접하기가 쉽지 않다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뭐 방언이 아예 없지는 않은 거겠죠? 예, 있습니다. 제가 접한 것으로는 사구링이가 대표적입니다. 고성과 창녕에서 이 말을 쓰는데 구링이에 사자가 더 붙은 형태입니다. 네. 사는 그 한자어 모래 사자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 뱀이 모래가 있는 곳에 가면은 그 색깔이 같아져 가지고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누룩뱀의 색깔이 아까 누룩처럼 누렇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이 또 다른 경남말 없겠습니까? 제가 접한 또 다른 말로는 먹구리라는 것이 있는데 네. 이 말은 김해 양산과 같은 동부 경남에서 발견됩니다. 그런데 그 먹구리는 먹구렁이라 해서 색깔이 검은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그 먹구리가 누룩뱀과 같은 것인지는 좀 더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뱀 종류 하나에도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앞서 더 들려주실 말씀이 있다면 들려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또 어떤 것들인지 궁금해요. 네, 그 큰 뱀과 관련된 겁니다. 네. 우리 그 표준어에 읍구렁이라는 것이 있는데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 집터 안에 살면서 그 집안의 살림을 보호하고 번창하게 해준다는 구렁이를 말합니다. 집을 잘 지켜주는 존재라 하여 우리 경남에서는 흔히 집지킴이라고 합니다. 집지킴이의 표준어는 집지킴입니다. 네. 찌끼미는 집에만 있는 게 아니고 늪에도 있을 수 있는데 창녕 지역에서는 큰 잉어 따위를 늪찌끼미라 해가지고 그 숭상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집찌끼미를 그냥 찌끼미라 하고 큰 뱀이 그 대상입니다. 그 이름이 뭔지 궁금하시죠? 궁금합니다. 알려주시죠. 이 그 집찌끼미를 경남 여러 지역에서는 보통 진대라고 합니다. 진대요. 네, 진대. 김해에서는 진대 외에도 진님, 진뱀이라고 합니다. 진대, 진님, 진뱀의 진은 길다의 경남말인 그 질다에서 온 것인데 읍구렁이는 매우 긴 뱀이기 때문에 붙여진 겁니다. 질다에서 온 네, 표현이군요. 이 엎구렁이를 가리키는 다른 말 더 없을까요? 대미라는 말도 읍구렁이를 가리킨 데 쓰는 말입니다. 대미는 대망이라는 한자에서 온 말이라는 점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남해에서는 뱀을 통칭하는 말로 쓰인다는 점도 지난번에 지적했었죠. 네, 기억을 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 뱀 종류 중에 구렁이, 능구렁이, 누룩뱀과 관련한 경남말, 또 엎구렁이를 가리키는 경남말에 대한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경남대 한국어문학